우리 서울시 부시장님하고 경기도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확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인식은 여야나 정부나 시민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해결을 하는 수단은 기본 철학의 가장 중요합니다. 부시장님, 2009년도 역전세 대난을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의 해외 사례나 내용을 보면은 기본 철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대등 관계가 아닌 갑을 관계로 설정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역전세가 걸릴 경우에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도 임대인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임대인 보호 조항이나 기본 철학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차 계약 갱신권 신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야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기간이라는 거는 역전세가 걸리게 되면은 일반 지금 이 상황의 가정은 임차인이 불리하다고 계산을 하고 임차인의 계약 청구권을 설정한 것이고 역전세가 걸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을 알고 만들었냐 모르고 만들었냐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겠죠. 이 계약 갱신 청구권. 그렇게 해서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때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을 보호해야 되죠. 이 법은 임대인 보호는 다 빼버리고 임차인만 보호할 겁니까? 계약갱신권은 우선 이제 주거권 안정이 우선 목표가 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거권 안정이 우선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 세 번째는 이제 임대인 보호가 임대인 보호도 당연히 들어가야 쌍방의 법률적 효력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임차인만 보호한다면 법적 형평성을 위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의원님 말씀이 좀 다른데요. 임차인만 두는 것은 반대가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쪽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2013년도 2월 28일하고 4월 1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월세 선진화 대책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을 한 걸 알고 계시죠? 예. 그 제도가 왜 거의 현실에 적용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임대차 신고제는 그때 이제 세원 노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제를 했습니다. 의원님 저기 보시면요. 저희가 이 세원 노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선결되면서 또는 병행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 이렇게 건의를 그 당시 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신고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바로 소득세 문제와 건강보험료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 안 해놓고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임대료냐, 표준 임대료냐, 공정 임대료냐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8년도에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돼 가지고 적정 운임, 표준 운임, 공정 운임 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엄청난 노력을 만들어서 표준 운임을 책정하자고 정부가 결정을 해가지고 표준 운임을 계산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표준 운임 산정이 불가능했어요.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 적정이라는 게 누가 봐서 적정하다는 겁니까? 국가가 봐서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적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집을 빌리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적정한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적정한 것이죠. 제3자가 그 가치 판단을 적정하다 그러니까 안 하다 했을 지금, 때 쌍방이 법률 관계는 쌍방이 계약 자유계약 관계인데 그 제3자가 자유계약 관계를 구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는 의원님 좀 생각이 다른 것이요. 지금 현재 임대료가 지금 상당히 상승한 입장에서 저희가 적정한 가이드를 주는 것이 이게 그 강행 규정은 아닌데요. 가이드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법에 담을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블루북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찾아보게 되면은 모든 자동차의 연식, 배기량, 주행 거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소비자는 자동차를 살 때 그걸 보고 참고해서 사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무슨 동에 아파트 몇 층이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죠.
의원님,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 네이버에 지금 물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증이 안 되고 나온 그래서 겁니다. 지금 예.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에서 예. 지난번에 예상할 때도 20억인가 넣어줬습니다. 예. 실제 신뢰도가 높은 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프로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적정이나 표준이나 공정위 임대료가 산정이 되고 시장에 통용이 될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그게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운임료처럼 이 산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아까 참고사항이라 한다면은 굳이 법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브루북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서 빌리고 빌려주는 가격 혹은 그 레벨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거를 가이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법에 지금 담는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 효력에서 그걸 제한하는 것보다는요, 그러한 근거를 갖고 저희가 적정 임대료를 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이드를 하려면 예. 가이드만 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담는 거는 지금. 법적 예. 효력이 필요한 거고. 지금 건의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분들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49년도에 독일의 경제 철학을 정립한 루드비히 에르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것은 효율과 경쟁도 중요하지만은 정의나 공평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룰 메이커 역할을 해야지 선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추구했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자유시장이에요. 정부는 룰 메이커를 해야지 자유시장의 가격에까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김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